안녕하세요.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 신입 직원도 10년차 경력직처럼 일할 수 있는 텍스 업무 매뉴얼 강의를 하게 된 스타세무에게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세 가지 부류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개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개업 초기에 세무사무실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시는 세무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장 업무를 기초적인 부분부터 배우고자 하는 그런 세무사님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와 캠퍼스를 통해서 신입 직원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교육을 하기 원하시는 그런 세무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수강하게 된 이 신입 직원분들, 그리고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력직 직원이시지만 이제 제대로 된 트레이닝 과정을 겪지 못하셔서 좀 기초적인 단계부터 다시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이 세 가지 직군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제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부류의 분들을 위해서 강의가 준비가 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내용들은 일부 이제 저의 입장일 수도 있고, 실제는 이제 저희 스타세무에게서 새로 입사하시는 신입 직원분들께 트레이닝을 하고 교육을 했던 과정을 강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저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강의 내용 중에서 뭐 이거는 조금 좋은 내용인 것 같다, 또는 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또는 이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겸허한 그런 관점에서 비판도 수용하겠고요. 또는 많이 발전적인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무사의 입장에서 세무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체계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력서를 이 직원분들을 입사를 채용하기 전에 직원분들 채용을 고민을 하면서 이력서를 먼저 받게 되는데요. 이 다른 세무사님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이 신입 직원의 이력서를 받았을 때, 그리고 경력직 직원의 이력서를 받았을 때,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일반 직원분들께서 조금 불쾌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의 혹시 스타세무에게의 인력 채용 공고를 보신 직원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우선 경력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만 채용을 하고 있고요. 경력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 굳이 뭐 꼭 채용을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이 아래에 이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경력직 직원이라 하더라도 신입 직원처럼 저희 스타세무기의 시스템에 맞춰서 본인이 그동안 알고 있던 방식이나 이런 이 노하우가 전부 변경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용인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또는 기존에 배운 방식과 좀 다른 방법일지라도 제대로 체계적인 부분을 따라오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그 단서 조항으로 있고, 그런 단서 조항에 따라서 괜찮으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스타세무에게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분들께는 이제 채용의 문이 많이 열려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제 신입 직원분들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채용 공고를 올리게 되면 제 이 사무실은 마포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남구나 아니면 강남 3구에 계신 세무사님이나 직원분들은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력 이 채용을 할 때 이력서가 아주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뭐 일부는 저희가 광고나 이 키워드 이런 부분까지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한 이력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뭐 시즌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력서를 볼 때 신입인지 경력인지 그 부분에서는 먼저 오히려 반대로 일반적인 세무사님들은 경력직 분들의 이력서만 보고 신입 직원분들의 이력서는 보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저는 신입 직원의 이력서를 먼저 보고 제일 나중에 이 경력직 직원분들의 이력서를 본다. 물론 이제 경력직 직원분들의 이력서를 보면 그동안에 이제 어떤 세무사무실에 있었고, 어떤 기장 업무를 했었고, 몇 개의 기장 업무를 처리했었는지,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기술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하나도 믿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이제 많은 경험이나 아니면 정말 모든 경력직 직원분들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있었던 곳이었으면은 뭐 충분하게 그 뭐 50개면 50개 본인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가이드가 아닐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조금 저희가 배우는 체계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렇게 업무에 이제 숙련도나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 경력 연수만큼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게 저희 그래도 경험상으로 많이 경험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이제 신입 직원 채용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과 경력 직원은 저희가 여기에 비율을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빈 종이냐, 백지냐, 또는 색종이냐 이렇게 제가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백지인 경우에는 제가 뭐 원하는 그림을 정말 예쁘게 그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색종이일 때는 그 색종이가 굉장히 제가 원하는 색깔이라고 하면은 제가 굳이 예쁜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색을 갖추었기 때문에 별다른 하는 일은 없겠지만은 실제 제가 원하는 색이 아닌 경우에는 그걸 다시 제가 원하는 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색종이 또 물감 이제 색칠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은 기존의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꿀 수 없듯이 제가 그 색깔을 아무리 뭐 다른 색깔을 섞는다 하더라도 이 빈 백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노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신입 직원을 채용해서 그 신입 직원도 굉장히 인성이나 여러 가지 이 근무 태도나 애티튜드가 우수한 직원을 채용해서 이제 10년차 경력직만큼 빠르게 성장한다. 이 부분이 제가 원하는 인재상이자 이 채용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게 제 사정이고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함께 이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세무 기장 서비스의 이 품질 관리로 지금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품질 관리는 주로 제조업에서 이 활용이 되는 뭐 경영학적인 측면 또는 이제 제조업에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갖고 저희가 제조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수한 직원이 7명이 있고요. 평범한 직원이 3명이 있고 이게 첫 번째 경우이고요. 평범한 직원이 7명 있고 우수한 직원이 3명이 있고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한 7대 3의 비율 정도가 모든 원리에 적용이 되더라 해서 우선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의 수를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우수한 직원 9명과 문제가 있는 직원 1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그럼 어떤 경우가 제일 나을까요? 라고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세 번째가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세 번째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고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왜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왜 이렇게 직원을 교육시키고 직원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서론 부분이지만 좀 특별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품질 관리 핵심은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최고값, 최저값, 중위값 이 5가지의 용어가 있는데요. 뭐 통계학적 용의를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더라도 평균은 모든 값들의 평균치이죠. 그리고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평균보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1만큼 떨어져 있는지 10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게 이제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값은 최고로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는 값이고 최저값은 최저로 가장 이제 안 좋은 수치를 나타내는 값이고 중위값은 이 최저와 최고의 중간값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전체 이제 통계 중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값을 의미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평균이나 이런 중위값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수한 한 명의 경력 직원이 100점 만점의 세무기장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10명의 신입 직원이 80점 이상의 세무기장 업무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드리고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사의 입장을 한번 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직원 A는요. 근무 태도도 굉장히 우수하고 기장 능력이나 응대 능력이 우수한데
이 만점 중에서 한 80점 정도 수준인 겁니다. 80점 정도 수준. 그리고 B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 태도는 가장 우수하고 기장 능력도 아주 우수한데 이런 직원이 실제 있을 수가 있죠. 응대 능력이, 이 사장님들과의 공감 능력이 많이 이제 좀 미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직원 C의 경우에는 근무 태도도 굉장히 좋고 응대 능력도 굉장히 좋은데 이 기장안의 능력이 뭐 꼼꼼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좀 뒤처 다른 능력보다 조금 부족할 수가 있고요. 직원 D의 경우에는 기장 능력이나 응대 능력이 굉장히 훌륭한데 이제 근무 태도가 뭐 출근이 늦는다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제 출근 안 한다 이런 경우이죠. 이 실제 그렇게 능력은 뛰어나지만 근태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뭐 각각의 항목들을 제가 극단적인 수치로 비교를 해드렸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판단하는 거는 직원 A가 비록 만점인 거는 하나도 없지만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직원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고 이 기초가 되신 분은 이 위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능력은 세 가지 이제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본적인 자질의 측면이고 이런 분들은 제 경험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트레이닝이나 이런 매뉴얼 방식으로 업무를 하면서 이 모든 항목이 이제 시점 만점에 가깝게 성장하시더라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세무사 입장에서는요, 저희가 사업을 한다는 건 이거는 이제 왑 캠퍼스에 관해서 이제 저희 최정만 세무사님께서 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신데요. 저 또한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평범한 직원을 통해 이제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세무사무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고요. 이거는 뭐 저희 세무사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신입 직원의 입장에서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용어는 평범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직원이 평범하다는 뜻은 아니고 이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당연히 경력직보다 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수준에서 이 시스템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훨씬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내포하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표준 편차와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100점, 100점, 50, 30, 20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이 50점인 회사보다는 저희가 직원이 5명 있었을 때 80점을 고루 분포한 회사가 품질 관리나 실제 시스템적인 운영 그리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그래서 세무사님 입장에서도 이런 회사를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직원 입장에서도 이런 회사에서 제가 체계적인 교육을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세무사님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직원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직원분들도 같이 듣게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새로 입사하시는 직원분들께 이 강의를 듣고 뭐 제 강의뿐만이 아니고 다른 세무사님들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저희 회사에도 이렇게 배울 수 있게 여러 가지 트레이닝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직원이 좋아하는 회사, 직원이 다니고 싶은 회사는 먼저 집에서 가까운 거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보상이나 복지가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이 있고 복지 제도가 정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면접 때도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사수가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뭐 저도 지금은 세무사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저 또한 이제 삼성증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선임으로 있는지 어떤 분이 후임으로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조직의 분위기나 아니면 내가 이 회사에 다니고 싶은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기존의 이제 세무사무실의 운영 방식이 아무래도 이제 뭔가 담당 거래처를 맡게 되면 본인의 배정된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게 뭔가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이런 과정이 사실은 일반적인 회사보다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있어서 최근에 뭐 MZ 세대라고 꼭 일일 수는 없겠지만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은 조건, 좋은 회사라고 인식을 할 때 그런 사수가 좋은 분이 있는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더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직원분들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직원분들 혹시 많이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게 이제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비슷한 나이대 동료가 있는 회사, 그리고 야근이 적은 회사, 상하 관계보다 수평적인 회사,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뭔가 비전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업종이든 아니면 다양한 이런 경험이든 다양한 저희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교육 체계가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직원분의 입장에서 저희가 역지사지 입장을 봤을 때 좋은 회사로 인식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많이 공감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내가 다니고 싶지 않은 회사는 그럼 어떤 회사일까,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봤는데, 다니고 싶은 회사의 바로 반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 멀면 우선은 출퇴근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안 좋아하실 것 같고요. 보상이나 복지가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안 해준다, 이런 부분도 이제 다니고 싶지 않은 회사 또는 이렇게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좋은 사수 없이 혼자만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직까지 이제 직원 수가 많지 않거나 나 혼자 있거나 이러면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뒤에 강의에서 안내를 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분들은 다니기 싫은 회사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예를 들어서 신입으로 처음 입사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20대 중반인데 같이 계시는 뭐 실장님 아니면 팀장님급이 갑자기 50대, 뭐 많게는 60대에 계신다. 그러면 이제 거의 어머니 뻘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통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또는 수평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상하 관계, 위계 질서가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업종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다양한 업종이나 다양한 매출이나 다양한 구조로 좀 배워서 이 기회로 해서 본인도 성장을 하고 혹시나 이제 커리어 발전 기회로 삼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다니고 싶지 않은 그런 의사를 갖게 되는 회사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다양한 경험이 어려운 회사, 교육 체계가 없는 회사, 이렇게 이제 좀 제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뭐 저도 이제 직원이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세무사가 되기 전에는 그래도 삼성증권이라고 하는 금융업계 이 회사이지만 그래도 이 삼성그룹 내에 이 공채를 통해서 입사를 해서 이 교육, 이 트레이닝 시스템이나 이 회사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구조,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그런 회사 경험이었던 것 같고, 저 또한 그 경험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역지사지로 많이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뭐 다른 세무사님들도 뭐 충분히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라 생각은 하고요. 이 다른 또 경험은 제가 이제 ROTC로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교로 복무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 통솔을 해야 되는 이제 그 부대의 조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원들을 통솔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뭐 이렇게 통솔을 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좀 감정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교육 훈련 과정이나 이런 거 있어서 아니면 대학교 생활도 어쨌든 이제 후보생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교범에 맞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과거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체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뉴얼, 업무 매뉴얼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모든 업무는 항상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순서는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만 도달하면 어떻게 좋은 결과로 도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번 한 번만은 과정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이 결과가 어떻게 뭐 운이 좋아서 좋은 결과로 할 수가 있지만 이게 계속 이제 똑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 자체가 A, B, C, D, E 이런 식으로 항상 순서대로 돌아가면 이건 항상 비슷한 결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결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꼭 뭐 이런 거 있어서 뭐 조직이나 체계적인 운영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직원의 분들의 입장에서도 아까 다니고 싶은 회사, 다니고 싶지 않은 회사를 비교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은 이 부수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수 없어도 또는 그러면 내가 발전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할 때는 그렇다면 저희는 업무 매뉴얼이 있는 회사인지 없는 회사인지 근데 우선 이 강의를 듣는 이제 직원분들은 우선 이렇게 교육의 과정을 지금 받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업무 매뉴얼대로 이제 운영이 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또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근무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